자, 이제 선거 8일 남았습니다. 여론조사 가지고 빌드업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이제 깜깜이 기간이 내일 모레부터 이제 여론조사 발표를 못 하다 보니까 바로 이제 지금 다 붙었다, 골든크로스다, 장난치듯이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우선 PD님 혹시 KBS 여론조사 있습니까? 3,000 샘플, 어제 그저께 발표된 건데 한국리서치에서 3,000명을 평일과 휴일을 섞어서 직접 전화 여론조사로 한 거. 그 대선 후보 지지도 제가 드렸던 도표 여기 있는 도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네네. 지금 보시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여론조사가 붙었느니 뭐 엄청나게 올라가서 골든 크로스니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대부분은 이제 ARS 전화였고 또 갤럽에서 한 것 같은 경우는 일주 사이에 일주 전 발표에서는 보수가 표집이 5명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발표된 거에는 갑자기 125명이 보수가 표집이 돼서 약 12%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물론 여론조사 회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수가 표집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 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면. 왜냐하면 여론조사 하는 시간하고 이게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업무 시간에 9시부터 6시 이때 전화 받아서 제대로 응답할 수 있는 한 3, 4, 50대 직장인들이 있습니까? 없죠. 전화 오면 다 안 받고 끊어버리고. 그래서 휴일하고 섞어서 주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요 조사가 지금 KBS 한국리서치가 했는데 이거 에피소드가 많아요. KBS가 이 결과를 놓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격론을 벌였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발표를 못하고 여튼 잠시만. 그것도 범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악용한 거 아니에요? 그 진짜 그런 여론조사 했으면 그냥 발표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요. 네, 사기만 아니라면. 그러니까 그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 진짜 KBS는 아주 KBS는 심각한 지금 조직이라고. KBS 언론노조 KBS 본부가 거의 매일처럼声明을 내더라고요. 네. 지금 사장 김건희 보도 안 나오는데 여전히 김건희를 상대로 모시고 있어요, 사장이. KBS만 김건희 보도 안 나온대요, 제대로. 네, 좀 전에 이제 여론조사 보시면 다시 한번 그 그래프 보시면 49대 34거든요. 그러니까 좁혀졌느니 뭐니 이제 한참 호들갑들을 떨었는데 3,000 샘플에 교환원이 직접 전화해서 일일이 물어보면 교환원이 전화하는 것과 아닌 것의 ARS의 결정적 차이는 뭐가 있냐면요. 보통 60, 70대 분들이 요즘 훈련이 돼서 익숙해져서 20, 30대를 누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역도 TK 이런 데 표집으로 하면 금방 차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막 쏘기거든요. 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투리 팍팍 쓰면서 저 연세 많이 드셨는데 뭐 20대다 이렇게 20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나 20대 서울에 이게 안 이게 되구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데 물론 투표율에 가까이 가면 ARS나 이제 교환원이나 비슷하게 되긴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15% 차이로 벌어져 있고 또 하나 김문수로 단일화했을 경우와 이준석으로 단일화했을 경우 이게 이제 3,000 샘플이니까 상당히 근접해 있을 겁니다. 최종 결과랑 김문수로 했을 때 48대 39, 이준석으로 했을 때 46대 29. 그러니까 사람이 개를 문다. 이준석이 김문수를 이겨서 한다라고 하더라도 임팩트는 없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특징은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황교안 후보가 5배가 올라갑니다. 재미있게도 거기서 실망해서 빠지는. 그러니까 저는 여론사에 대해서 할 말이 진짜 많은데요. 네. 일단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된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언제 이 계엄 선포하고 계엄을 선포했던 위헌적 계엄 선포했던 파면된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이런 세력한테 다시 정권 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란 없었던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걸 경제정책 무언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어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은요. 선거에서 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선택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다른 교훈이 생기고 더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무런 교훈을 안 주는 우리 국민들 전 상상하기 어렵고요. 국민들이 분명하게 이번엔 확실히 압도적 우위로 이재명 후보를 뽑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늘 선거 때마다 일반적인 예측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예측치가 차이가 있었던 적이 많았는데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보수 우위 사회입니다. 네. 그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에 보수 결집이라는 게 틀림없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인구의 절반, 4분의 1 정도 되는 또 출향민 출신까지 합하면은 영남 지역 출신들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마지막에 결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긴장이 필요한 때인 것은 분명하다. 다만 그렇다고 너무 쫄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제 네. 생각은. 민주당이 자꾸 수세 국면으로 밀려가지고 가가지고 공격하면 화살짝 반응하고 공격하면 화살짝 반응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아까 국방부 장관 했던 것처럼 네. 쭉쭉 자기 건 밀고 나가면서 발표할 거에서 발표 나가면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호텔 경제하기니 뭐 쓰잘데기 없는 이거 진짜 무식이 튀는 이런 말 아니 재정 정책에다 통화 정책을 갖다 붙이면서 짐바브웨 어쩌니 이런 네. 욕 나올 뻔했는데 그런 아니 말도 안 되는 정리하시는데 무식한 평론가님이 논쟁을 일으키면서 그게 똑똑한 척 보이게 하는 게 어찌 보면 그게 프로파간다거든요. 네. 그럴 때 자꾸 끌려다니면서 대응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한 열흘 정도로 그렇게 싸워버렸어요. 허비했다고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반응한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론사 결과 나온 거 보면요. KBS 조사도 나왔지만 이거보다는 전 더 붙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주 갤럽 조사 결과 보면요.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6이에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36이에요. 음. 이 뜻은 뭐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제 딱딱 결집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더 결집해서 올라갈 숫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당층도 정당 지지율만 봤을 때 무당층 비율이 16에서 13까지 줄었어요. 보통 대선 앞두고 이 정도까지 결집하거든요. 정당 지지율로 대체적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36에 36 후보가 딱 나왔으면 김문수는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 온 거 네. 이외에 확장성이 더 없다. 이준석 후보 확장성 아무리 얘기해봐야 중도에서 확장력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보수 일부 옮겨간 거 빼놓으면 더 갈 데 없다. 갤럽 조사에서도 그게 확인이 돼요. 후보별 지지나 이런 것들 지지 후보 없다는 응답이 이제 한 6, 8 이렇게 다 달라붙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가 거의 대체적인 윤곽이다. 네. 아직 국민들은 합리적 판단과 맞습니다. 절대 저들의 얘기에 중도층도 거의 이재명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한 배 차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 거의 50대 25 구도예요. 이게 변하지 않는데 왜 민주당만 이렇게 쪼그라가지고 하냐고요. 선거운동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하란 말이에요. 자신 있게 하되 네. 투표를 해서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이 막 구실 잡히는 거 하지 말고 예상 가능했던 지금은 매우 특수한 선거 기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뭐 지금 법원 개혁 문제 이런 거 저는 조금 늦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네. 자꾸 밀고 나갔다가 지금 지지율 쫄아드니까 또 막 걷어들이니까 더 수세로 보이잖아요. 네. 더 왠지 사람들이 구차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상 가능한 거 전략 단위에서 판단하고 이젠 남아있는 기간 며칠 안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면서 확실히 내란 심판하고 경제 살릴 수 있는 능력 있는 후보라는 거 확실히 부각하고 좀 더 보수 진영을 흔드는 전략으로 계속 꾸준히 나갔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상대도 다급해서 이제 네거티브를 계속 하는데요. 거북섬 같은 경우도 이제 네거티브로 하다가 지금 이제 화들짝 허위 사실로 고발당하고 하니까 이제 또 삭제했지만 이미 박제는 해놨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뭐 소방 헬기를 공격하다가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본인은 120번 이상 소방 헬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갑질을 했다. 이 얘기는 꼭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은 우리 검찰을 한번 좀 개혁해가지고 검찰권을 활용해서 전부 다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했으면 좋겠어. 저는 네. 감정상으로는 그래요. 활용해서. 감정상으로는 진짜 그렇거든요. 네. 왜냐면 유시민 이재명 작가님이- 후보 발언 가지고 트집 잡아가지고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죄까지 가가지고 그 얼마나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나왔습니까? 네. 그렇게 해놓고 그거는 유죄라고 그렇게 바닥바닥 우겨놓고 난 다음에 지금 하는 거 허위사실이라고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네. 그래놓고 슬쩍슬쩍 또 고쳐요 또. 이준석 후보 맨 처음에 거북선 이재명이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그랬다가 거북선은 또 아니라고 또 슬쩍 또 수정하잖아요. 페이스북을. 맞아요. 나중에 또 이 허위사실 공표를 걸까봐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자꾸 지금 네거티브 하면서 흙탕물 만드는데
마음 같아서는 진짜 확 다 기소해버리라고요. 말하고 싶지만. 아, 우리 네. 우리 점잖은 그렇게 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발 좀. 네. 예?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러니까요. 김은수 후보. 그거 수소 폭발이라고 설명하면 이해라도 하실지 모르겠어. 제가. 영화까지 나오네. 멜트다운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어. 일본의 드라마까지 나왔는데. 한국 신사님께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파이팅! 유시민 해주셨습니다. 작가님이 네. 떠올랐어요. 우리 김성평론 볼 때 유시민 작가님이 이재명이 당한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생각 같아서는. 네, 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셔서. 네. 그러니까 진짜- 좀 폭넓게 예. 네거티브 막 하면 그래 그거 그냥 한 방 툭 쳐주고 그래 딴 거 우리 중요하잖아 이렇게 하고 가주란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조국 하고. 이재명이 당한 수사대로 하면 국민의힘 후보부터 포함하여 그 인사도 한 수백 명 구속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삼족이 멸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야만의 시대를 끊으려고 하는 거니까 네. 꼭 필요한 지금 내란 주범들과 이채양 명주에 주도했던 윤석열, 김건희 핵심 세력들 외에는 수사가 최소화되겠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